푸른밤 종현입니다.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마치 전염이라도 된 것처럼 나도 따라 숨을 쏟아낼 때가 있죠. 우리가 하품을 하는 이유,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몸 밖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게 되는데요. 한 공간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공기를 나눠 마시다 보니 너도 나도 하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품뿐 아니라요.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일 때 서로 많은 것들을 나누곤 하죠. 가볍게는 대화를 나누고 눈빛이나 웃음을 주고받을 때도 있고요. 어색함, 불편한 기운 같은 것도 내 의지와는 다르게 상대에게 옮길 때가 있잖아요. 다른 감정이나 기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주변의 영향을 꽤 많이 받는 존재인 듯 싶죠. 10월 1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구름 한 조각 떼어낸 내 입에 물릴까. 어쩔까 내 생각 전할까. 난 너무 정신이 없어. 복잡 미묘한 너의 수다에 이쯤에 내 생각 표현해야 할 것만 같아. 어차피 한 번쯤은 기회 살피며 내 맘 받아줄까. 아님 화를 낼까. 기지개 펴며 여유 부려본다. 너의 달콤한 그 입술 언제쯤 닿을까. 어떨까 내 생각 통할까. 조금은 자신이 없어. 사랑스러운 너만의 너인데 이쯤에 내 생각 표현해야 할 것만 같아. 어차피 한 번쯤은 기회 살피며 내 맘 들어줄까. 아님 같이 할까. 물 한 모금에 여유 부려본다. 어차피 한 번쯤은 기회 살피며 내 맘 들어줄까. 아님 같이 할까. 물 한 모금에 여유 부려본다. 아님 화를 낼까. 기지개 펴며 여유 부려본다. 내 맘 한 조각 떼어낸 너에게 전할까. 10월 14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꽃잠 프로젝트의 스마일 범프였습니다.
목소리가 참 예쁘죠. 꽃잠 프로젝트의 보컬분. 참 뭔가 좀 조곤조곤 속삭이는 것보다 좀 더 작게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이분들의 음악을 들으면. 자, 오프닝에서 한 공간을 공유하는 이들과 나누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품, 다들 아는 얘기죠? 내가 하품을 하면 보고 있는 사람도 하품을 하고, 심지어 이건 좀 시각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치던데요. 하품을 하는 동물의 동영상들을 보고 하품을 하는 아이들, 이런 영상도 전 본 기억이 있거든요. 되게 귀여웠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물리적으로 이산화탄소의 어떤 배출량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하기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어떠한 영향, 주변 환경이 나에게 주는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또 증거로서 또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품뿐만 아니라 뭐 눈빛이나 뭐 분위기에 대한 얘기도 나눴는데, 진짜 그렇잖아요. 항상 웃겼던 이야기도 어떠한 공간에 가니까 똑같은 얘기, 똑같은 구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혀 웃기지 않고, 어떤 공간에서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 참 그 반응들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비슷한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것을 나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겠죠. 예.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열리는 날이고요. 오늘은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뮤지션 양방원 씨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이어서 사실 좀 지금도 좀 믿기지가 않는데, 예, 만나 뵌 후에 알게 되겠죠?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지금도 사실 좀 현실 같지가 않아. 이게 뭐 정말 오시는 건지. 예.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 심은경 씨 주연의 영화 걷기왕 예매권 보내드려요. 10월 20일 목요일 개봉 예정이고요. 1인 2매 예매하실 수 있는 온라인 예매권입니다.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공연되는 피아니스트 양방원 씨의 20주년 콘서트 유토피아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이고요. 저희는 11월 4일 금요일 오후 8시 티켓을 준비했어요. 영화와 콘서트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요.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도 소개해 드릴게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세정웰메이드, 넥센타이어, AJ 셀카,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정연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거장의 음악입니다. 도니 해서웨이의 노래예요. 예전에 도니 해서웨이의 음악을 For We Know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A Song For You 라는 곡을 가져왔어요. 일단 도니 해서웨이라는 아티스트는 블루스, 소울 이런 장르에 있어서 가장 큰 틀을 만들어낸,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런 아티스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보컬리스트 지망생들이 연습을 참 많이 하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 Song For You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선율도 아름답고 도니 해서웨이의 목소리와도 잘 어울려서
연주와 함께 했을 때 진짜 수려한 곡이라고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려워요. 연주도 어렵고 곡도 가창이 쉽지 않은 곡이어서 좀 실력자가 아니면 가창과 연주를 하기 어려운 그런 곡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스와 소울의 매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곡을 한번 같이 들어보죠. A Song for You, 도니 에스웨이의 음악입니다. I've been so many places in my life and time. I've sung a lot of songs, I've made some bad rhymes. I've acted out my life in stages with 10,000 people watching. But we're alone now, and I'm singing this song to you. I know your image of me is what I hope to be. I treated you unkindly, but darling, can't you see? There's no one more important to me. Baby, can't you see through me? 'Cause we're alone now, and I'm singing this song to you. You taught me precious secrets of a true love, holding nothing. You came out in front when I was hiding. Now I'm so much better, and if my words don't come together, listen to the melody, 'cause my love is in there hiding. There's no space or time. I love you for my life. You're a friend of mine. And when my life is over, remember when we were together. We were alone, and I was singing this song to you. Where there's no space or time. I love you for my life. You're a friend of mine. And when my life is over,
singing this song to you. We were alone, and I was singing this song to you. We were alone, and I was singing this song. Singing this song to you. 토니 햇서웨이의 A Song For You 듣고 왔습니다. 참 거장이라는 이름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장인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장인 사람들은 뭐 음악을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않은 사람이건 들으면 바로 눈치를 챌 수밖에 없는 어떤 숨길 수 없는 향 같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자, 박이정님이 보내주신 사연.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다가 저녁쯤에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겨울 냄새가 훅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겨울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언젠가 겨울날 핀란드의 통유리로 된 호텔에 누워 오로라를 보는 게 제 꿈이에요. 종현 DJ는 이 계절에 이걸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겨울에 하고 싶은 것. 글쎄요. 지금 요즘 제가 되게 곡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그런 것들에 관련돼 있는 재미난 무언가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을 생각하고 있진 않아서 글쎄 겨울에 저는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스키장을 가고 싶어요. 이번 겨울이 되면 스키장 가고 싶네요. 갑자기 보드 타러 가서 제가 낙엽을 할 줄 알거든요. 예, 대단하죠. 낙엽까지 합니다. 뒤돌기도 해요. 점프해서 도는 거 말고요. 천천히 도는 거. 발을 안 떼고 심지어 뒤로 돌 수 있다고요. 대단하죠?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재작년쯤에 처음 가봤던 것 같은데. 8648님 6년째 연애 중입니다. 이 사연 말고요. 전성진님 저 이제 입대합니다. 그동안 푸른밤을 들으면서 재밌게 보냈는데 이젠 한동안 못 듣겠죠? 제가 제대할 때까지 쭉 라디오 해주세요. 그리고 군대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한동안 듣지 못하실 것 같다라고도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사실 뭐 시간이 되시거나 기회가 되실 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휴가라든지 뭐 이럴 때 또 생각이 나시면 찾아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건강이 첫 번째니까 건강관리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쉽진 않겠지만요. 예. 가족들과도 좀 가시기 전까지 많은 추억들 좀 나누시길. 3114님 정말 친한 친구가 대학 1차 시험을 붙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친구를 축하해 주기보다 나는 안 붙으면 어쩌지? 나만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씁쓸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물론 이해를 하지만 마음이 갖고 있는 어떤 촉박함이라는 것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모든 이들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씁쓸하게 그리고 내가 나 너무 친구의 기쁜 일을 축하해주지 못하는 속 좁은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대부분의 이들이 사연자분과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씁쓸해하는 것도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빠져 계시지 마시고 그 생각에 그 친구분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잠시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본인의 목표랑 또 시간들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잘 마무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친구분과 서로 자 노래를 듣겠습니다. 스카이노 오아리의 드래곤 나이트 듣겠습니다. The hip
The hippie to the hip, hip hopper, you don't stop. Rock it out, baby, bubba to the boogity bang bang, the boogie to the boogity beat. 마에스트로라는 이탈리아어를 사전에서 검색해보면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예술가, 전문가에 대한 경칭 또는 칭호로 마스터라고도 쓰인다. 오늘 함께할 이분에 대한 각종 기사들의 마에스트로, 마스터라는 수식어가 붙는 건 어쩌면 그가 걸어온 음악의 길이 그만큼 탄탄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푸른밤 더 라이브, 세계적인 뮤지션 양방원 씨와 함께합니다. 네, 피아니스트이자 뉴에이지 음악 작곡가, 크로스오버 뮤지션, 또 프로듀서까지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가죠. 양방원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와, 제가 양방원 씨를 푸른밤에서 뵙다니 엄청 떨려요 지금. 와, 저도 떨려요. 아닙니다. 저 엄청 팬이어서 푸른밤 진행을 할 때도 예. 진짜 양방원 씨의 곡을 선곡한 적도 있고 그러세요? 또 소개를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런 아티스트의 곡입니다라고 소개했던 적이 많은데 와, 이렇게 또 직접 푸른밤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다니 진짜 영광이고요.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인사를 예. 직접 한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방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일본에서 태어난 제1교포 2세인데요. 예, 한국인 음악가, 작곡가입니다. 네. 네. 또 지금 한국 국적을 갖고 예. 계시고 예. 이번에 또 한국에서 공연이 예. 있으시죠? 예. 11월 3, 4, 5일에 국립극장에서 네네네. 해여름 극장에서 제가 솔로 데뷔를 해서 20주년이 네. 됐어요. 20년이 돼서 특별 기념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제1교포 2세시잖아요. 예. 한국어 정말 잘하시고. 아니요, 문제 많죠. 저 알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자기를 알고 있어요. 저는 자기를. 네. 아니 근데 이 말씀하시는 어떤 예. 단어의 선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전혀 어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한국에 예. 자주 오시죠? 예, 한 달에 한두 번은 반드시 들어오고, 예, 제작도 하면서, 공연도 하면서. 예. 주로 한국에 계실 때는 어떤 것들을 많이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공연은, 지금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네네. 예,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방 곳곳을 좀, 원래 우리가 공연을 할 때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네네네. 예, 제주나 좀 큰 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가끔 그런 제가 스스로 가는 기회가 없는 그런 반방 곳곳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네네네. 그런 기획이랄까 그런 지원을 해준 시스템이 있어요. 네네네. 예, 그것으로서 성정이 되면 그것을 지원도 해주고 또 원래 네. 죄송해요. 아니. 원래 우리가 하는 그런 평성 밴드 멤버로서 그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생각보다 좀 사이즈가 예. 작고 크고 여러 가지 공연장에서 찾아뵐 수 있는 예. 전국 투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멤버들이 우리 14명 있어서 그분들하고 그 반방 곳곳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스케줄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그런 공연도 하면서 제작도 하면서. 그렇군요. 예. 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래도 혹시 모를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공식 주제가로 쓰였던 프론티어를 작곡하신 바로 그분이시고요. 이 음악 사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고 물론 이 어떤 분이 작곡을 했는지 예. 이것까지는 상세히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음악 자체는 상당히 귀에 익숙하고 또 이때 많이 또 틀어졌고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곡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익숙한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도 공연을 하셨죠. 예. 그때 공연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것은 그 소치 동계올림픽 다음이 평창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자기의 개최지를 소개를 하는 10분간의 셀레머니가 반드시 있어요. 네네. 예, 거기서 평창을 알리는 10분간의 공연에 음악 감독을 맡았습니다. 예. 그것도 또 진행을 하실 때 상당히 뜻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슴이 웅크렸어요. 네네. 예. 근데 역시 그런 자리에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아주 좀 보람이 있는 일이기도 하고 즐겁죠. 또 네. 그만큼 또 오랜 시간 음악을 하시면서 좀 탄탄한
다지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입지를. 열심히 네. 했죠. 자, 그래요. 부산 아시안 게임 주제가 선정 당시에요. 예. 좀 양방원 씨가 골라둔 다른 후보곡도 있었을까요? 사실 혹시나 이 곡이 만약에 좀 거부를 당했을 때 이 곡 다른 곡들을 좀 다시 한번 컨펌을 넣기 위해서 작곡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곡은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네네. 예, 제가 실은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만든 곡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예, 그래서 이 프론티어를 들은 그 아시안 게임 그 조직위원회가 네네. 이 곡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써주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연이랄까 다행히 아시안 게임에 제가 프론티어라는 곡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그렇군요. 거죠. 예. 그러면은 프론티어라는 곡은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영감을 얻으셔서 작곡을 하셨는지도. 이것은 제가 일본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네. 솔로 음반을 만들 때는 반드시 영국의 오케스트라와 같이 협연을 해요. 예.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타악이나 네. 훌륭한 음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가 그런 요소들을 음악 속에 넣고 같이 협연을 했으면 어떨지 궁금해서 만들었던 곡의 두 번째 곡이 프론티어란 곡. 그럼 첫 번째 곡은? 프린스 오브 제주라고. 아, 그렇군요. 예. 사실 프론티어라는 곡을 딱 들었을 때는 물론 악기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케스트라적인 부분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심포닉하죠. 네. 예. 하지만 거기에서 느껴지는 뭐 시그니처가 되는 멜로디 같은 것들, 리듬은 상당히 한국적인 정서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폐막식에도 상당히 어울리는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런 알기 쉬운 네. 캐치한 부분이 네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람들이 귀에 또 꽂히는 부분들이 예. 또 바로 중요한 들어오고. 거잖아요. 이런 폐막식이나 뭐랄까 의미를 담은 예. 곳에서 틀어지는 음악은 더더욱이나 그럴 것이고요. 자, 그래요. 오늘 푸른밤 더 라이브에 양방원 씨가 찾아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가 데뷔 20주년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야,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사실 20주년이신 게 당연한 게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때 정말 찾아 듣고 그랬었던 아티스트의 분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나이 이야기가 되면 위험한데요. 그럴 수 있지만요. 하지만 그만큼 또 농담이에요. 긴 시간 동안 본인의 어떤 음악을 예. 꾸준히 해오셨다라는 거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긴 시간 음악을 예. 하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20년 순시간이에요. 순시간. 근데 순식간에. 저는 그 솔로 아티스트로서 활동하기 전에 네. 그런 많은 팝 아티스트들의 프로듀싱이나 편곡이나 그런 활동을 10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후에 솔로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솔로만으로서 시작하기보다는 많은 아티스트 뮤지션 분들하고의 그런 관계도 생겼고 그런 것들 다 모여서 그런 관계를 저의 음악으로서 하나 표현을 했으면 어떠냐고 했더니 20년이 바로 지났네요. 그렇군요. 어떻게 좀 보내셨어요? 20주년이 되면은 예. 파티도 할 수 있고 서로 축하하는 어떠한 자리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저의 그날은 11월 4일이에요. 네. 예, 11월 4일은 국립극장 남산에서 공연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연이 끝난 후에 장충동에서 족발 먹으면서 해줬다는. 아, 족발 좋아하세요? 너무 좋죠. 아, 그렇군요. 우리 멤버들 너무 좋아해요. 아, 다들 좀 족발을 좋아하는. 우리 멤버들 속에 그 미국 퍼커션 주자가 있어요. 네네. 그 사람 미친 듯이 좋아해요. 아, 족발을. 이런 사인을. 아, 족발의 모양을 또 표현하는 예, 손모양까지 예. 만들어서 서로 좀 나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사실 오늘 양방원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라이브도 들어볼 텐데 양방원 씨가 우리에게 들려주실 음악은 가사가 없는 연주곡들이잖아요. 곡을 쓸 때 혹은 제목을 지을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쵸. 가사가 없다 보니까 예. 뭔가 제목으로 이미지를 딱 맞습니다. 정해주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역시 가사가 있으면 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갈 수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연주 음악이란 것은 역시 음악을 들을 때 입구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입구를 들어가서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어디에 가는지는 자유로운 거예요. 아, 입구라는 표현이 정말 좋네요. 게이트. 네네. 예. 딱 들어갈 때 사실 어디로 향하는 입구인지 알고 그렇죠. 들어가는 것과 예, 모르고 특히 들어가는 인스트루멘탈은 그 각자 상상력을 발휘하면 다른 데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입구만은 유도를 해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신 후에 많은 좀 상상력으로서 음악을 즐긴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게이트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 네. 라이브 어떤 곡 첫 번째로 들려주시는지. 예,
그러면 아까 정현 씨께서 그 프론티어 말씀을 네. 많이 해주셔서 제가 20주년 기념으로서 그 프론티어를 좀 오래 해왔고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면서 네네. 그런 프론티어라는 곡을 재해석을 해서 그렇군요. 전혀 다른 곡으로서 다른 편곡으로서 네오 프론티어라고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새롭게 편곡이 되고 새로운 것들이 어떤 재해석된 예, 전혀 다른 프론티어로서. 프론티어라고도 또 들을 수 있을 예. 있을 것 같네요. 예. 자, 그러면 자리 해주시고요. 오케이.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자, 양방원의 라이브로 듣고 오겠습니다. 네오 프론티어.
양방원의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네오 프론티어 들으셨어요. 와, 전 정말 지금 그래요. 우와, 너무 좋아요. 어떡하지? 그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DJ로서 이제 평정심을 찾고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와, 너무 멋있네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었고 너무 잘 들었고요. 마음에 드셨어요? 아니, 마음에 드는 걸 떠나서 정말 저는 울 뻔했어요.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땡큐. 잘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양광원 씨의 네오 프론티어 라이브로 듣고 오셨고요. 좀 제가 진정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야, 이 노래 네오 프론티어 예. 탄생 비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예. 편곡 자체가 조금 더 재즈한 그리고 그렇죠. 즉흥적인 느낌이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것은 원래 2월 말에 네. 라이브 클럽 데이 네. 거기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라클 데이를 몰랐는데 클럽에서 한다고 들었더니 이게 너무 좋다. 나는 하고 싶다. 네네. 근데 현지에 갔더니 일단 피아노가 있었는데 아쿠스틱 피아노가 저한테 좀 어려웠어요. 그렇군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현지에는 키보드를 가져갔고 예. 역시 일단은 프론티어가 대표곡이기 때문에 예. 키보드로서 뭔가 연주를 해야 되는데 항상 하는 것처럼 연주를 하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뭔가 세션이 시작했어요. 멤버들끼리. 예. 그래서 그러한 하모니나 그런 코드나 그런 것들을 바꾸면서 즉흥으로서 연주를 했더니 너무 좋지 않을까 이게 해보지. 그래서 탄생했어요. 그렇군요. 아주 그러한 즉흥적인 위도를 해서 만들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좀 어떤 상황이 처해져서 리허설 혹은 좀 음향 체크 중에 그렇죠. 이런 좀 곡이 새롭게 탄생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클럽에서 연주하는 것으로서 태어난. 또 이런 멋진 곡이 이렇게 또 순식간에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있는 그런 스타일로서는 몇 번 우리가 연주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좀 바꾸자. 그런 코드나 그런 것도 텐션을 넣고 많이 좀 부드럽게 해서 연주를 해보자고 했더니 그 연주들이 다 그 순간에 따라오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사실 원래 있었던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웅장하고 성스러운 느낌이 있다면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발랄하고 듣기에 좀 더 뭐랄까 편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편하게 우리가 댄싱하면서 흥겹게 들을 수 있는 상당히 재밌죠. 이런 편곡법이 조금 변화하고 어떤 세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뀜으로써 그렇죠. 그루브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멋있는 라이브 아닙니다. 듣고 와주셨어요. 자, 그래요. 양방원의 네오 프론티어를 라이브로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와, 근데 전 진짜 감동적이네요. 정말 푸른바라기 진짜요? 정말 푸른바라기 잘했어요. 아니 저는 정윤 씨가 그래 주셨으면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감동적인데요. 저는 정말로 제가 울 뻔한데요. 아닙니다.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물론 오랜 시간 하진 않았죠. 제가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런 밤을 지내가지고. 천일이 됐다고 천일 하셨다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곧 천일이 되는데요. 또 이렇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아티스트 분과 또 이렇게 음악 듣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하네요. 자, 다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푸른밤이 방송되는 시간이 새벽 1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양방원 씨는 평소에 이 시간대에 주로 뭐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술 먹고 있죠. 조금 술을 많이 드시는군요. 저는 많이는 못 먹어요. 그런데 그 부드러워지는 그런 분위기랄까 이게 좋아요. 이 시간대에 주로 뭐랄까 주무시거나 그러지신 않으시고 예전에 비해서는 저는 예전엔 동경에서 좀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역시 뮤지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까지 일어나면서 하는데 지금 자연석에서 살기 때문에 지금 지내시는 곳이 칼루이자와라고 하는 해발 1000m의 산속에 거기 그 휴양지 같은 별장지가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에 16년 전에 거기에 가서 스튜디오를 짓고 거기서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라이브가 있을 때나 일이 있을 때는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공간에 가 있을 때 가장 좀 뭐랄까 도움이 되는 음악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부분은 기분 전환. 기분적인 기분 전환이라든지 좀 자연 안에 있으면서 그렇죠. 혹시 음악 제작을 하면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럴 때는 좀 밖으로 나와서 좀 개하고 산책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30분 정도 해서 더 들어와서 다시 하면 기분이
느낄 수도 있고 아. 그런 부분은 아주 좀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자연 안에서 음악을 만들면서 좀 여러 가지들이 새롭게 머릿속에서 예, 자연 속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그 양쪽이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이제 쉽게 말해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예. 자연을 만날 일 자체가 1년에 몇 번 없거든요. 그쵸. 그냥 또 그런 공간에 계신다면 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예, 다 놀러 나갔다가 오세요. 들어왔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바로 가버릴 거예요. 그래요. 사실 음악을 만드시는 음악들이 대부분 예. 이제 뭐랄까 연주곡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음악들을 좀 연주하시거나 라이브 하실 때 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은데. 크게 두 개로 나누어줘요. 네. 그 하나는 역시 영상 작품이나 그것들을 위한 음악을 만들 때는 역시 그 영상이나 네. 그 테마가 있는 그것을 위한 음악을 만들어야죠. 네네. 예, 그럴 때는 철저하게 원작을 읽거나 영상을 보거나 그러면서 솔로 음악을 만들 때는 오히려 좀 아닌 거예요. 예, 자유롭게 정하지 않아요. 네네네. 지금 제가 무엇을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고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요즘 제가 가장 느끼는 부분 예를 들면 가슴 아픈 부분이나 네네네네. 기분이 좋았던 부분이나 이런 좋은 만남이 있거나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음악을 만들어요. 아, 그렇군요.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큐멘터리라든지 예, 예, 어떤 예. OST 음악으로 예, 예. 먼저 접했었는데 그런 음악들을 좀 제작을 하실 때는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소모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만든 작품을 보고 또 그것을 나의 감정을 덧대어서 예, 예. 다시 한번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니까 예, 예, 예. 고민도 많이 됐고 조금은 뭐랄까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나의 앨범을 제작하는 것과 또 어떤 OST라든지 협업을 예.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른 부분이 조금 있고 예. 그럴 것 같은데요. 아, 역시 음악을 잘 하시니까 네, 그런 압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저는 재밌어요. 예. 저의 경우는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은 작품하고의 만남, 네. 영상이나 그것은 반대로 저를 끌어주는 거예요. 네, 영감을 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티베트의 예.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티베트의 그 분들의 삶이나 그런 풍경이나 그런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예, 감동적일 때는 스스로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네. 예, 머리도 움직이고 손도 그렇군요. 움직이고. 아. 예. 근데 자기가 거기에 몰입할 수 없는 경우 그때는 아주 힘들죠.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품하고의 만남 그리고 그 작품하고 제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판단을 해서 이게 갈 수 있다. 그 판단이 된 후에는 크게 문제는 크게 없어요. 그럼 항상 뭐 작품을 진행하실 때 앞서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네요. 있겠죠. 아.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까지가 가장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시작한 후에는 서로 이해를 하면서 가끔 끌어놨어. 싸워요. 어떻게요? 예. 이게 아니다. 당신들이 아니다. 또 그럴 수 있죠. 그렇지. 딱 그렇지. 그거. 이 부분에서는 이런 음악보다는 좀 이런 어떤 좀 예, 더 예. 격렬한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라는 요구가 들어올 수 운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충분히 운전하잖아. 좀 동정했으면 좋겠어요. 내 감정 선생 이게 훨씬 웅장적이다. 맞아요. 사람이 또 음악이라는 건 해석하기 다르니까. 나름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또 그런 협업 안에서 마찰이 또 있으면서 더 좋은 예, 음악이 나오는 거겠죠. 맞아요. 자, 그래요. 노래 한 곡을 듣고 올 겁니다. Wish to Fly 이 곡 들을 텐데 예.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것은 제가 소년시대에 영화로서 E.T.라는 영화 있는 거 아세요? 예, 있죠. 저는 E.T.의 마지막 장면에 그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달로 가는 풍경 있잖아요. 네. 예, 그 풍경을 봤을 때 이런 곡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장면이 또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는. 예, 그래서 Wish to Fly. 그래서 제목도 Wish to Fly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을 듣고 저희는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양방원의 Wish to Fly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음원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금요일 푸른밤 더 라이브, 피아니스트, 그리고 작곡가, 그리고 프로듀서, 음악가로 활동 중인 양방원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끝곡으로 양방원의 Wish to Fly 들었어요. 상당히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또 돋보이는 곡이었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네. 이 음악의 어떤 영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런 영상물, 그림 혹은 미술 작품들을 네. 보시면서 얻는 영감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예술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 있는지. 네, 저는 그 관심은 많아요. 근데 저의 성격이랄까 네. 기질은 정하지 않아요. 안 정해요. 한 가지 정해놓고 예, 보거나. 한 가지 정해 놓으면 영상에서만 영감을 받는다. 그런 것은 저한테는 신선함이 없고. 그렇군요. 예, 그러기보다는 역시 그것도 작품하고의 만남, 예술 작품 사람하고의 만남 그런 것으로서 많은 영감을 얻거나 그것으로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좀 취미 생활도 여쭤보고 싶어요. 평소에 뭐 음악 외에 어떠한 즐기시는 취미가 있으신지. 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거의 산 속에 있어서 음악을 하고 산책을 하고 자연 속에서 좀 가끔 자전거를 타고 가끔 산책이라든지 예. 좀 자연을 좀 느끼는 그런 취미 생활이. 예. 그 정도이고 큰 아주 깊이 들어가는 취미는 저는 없어요.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또 그렇게 또 자연과 가까이 계시면서 좀 음악이 많이 몰두하시는 그런 것도 그런 있어서 예, 분이시군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영감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마감이요. 마감. 아, 마감 시간을 잘 지켜야 되죠. 예, 영감을 가장 얻어야 되는 시간. 영감을 강요받는 시간이죠. 예. 근데 역시 그 마감 직전이 잘 나와야죠. 참 신기하죠. 예, 신기해요. 압박이 그렇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나의 스스로 영감을 짜내는 어떤 그렇죠. 힘을 예, 주더라고요. 속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을 막 많이 수집해 놓으시는 편인가요? 예, 많이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일도 많이 하시고 마감 날짜들이 막 달력에 몇 개씩 적혀 있겠네요. 눈이 이렇게 되잖아요. 피곤해서 눈이 정말 안 좋게 떠질 때도 있고 하겠지만 뭐 또 그게 또 나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요. 양방원 씨의 음악은 세대를 아우른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사실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많이 들었던 그런 아티스트 분이고 제가 중학교 때 들었고 그 음악을 또 20대, 30대 분들도 예. 들었을 게 분명하거든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 또 예. 참여를 하고 계셔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떠세요? 많은 세대가 본인의 음악을 사랑하는 것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좋나요? 와, 너무 좋죠. 예를 들면 공연을 할 때는 네. 다큐멘터리 음악을 할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는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좋아해 주시거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음악을 했을 때는 젊은 세대 분들이 반응이 좋거나 네네. 그런 것들 볼 때 어느 면에서는 공연장에 와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아주 넓고 그런 곳은 저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하고의 만남이 있는 곳이고 젊은 세대 특히 저는 온라인 게임이나 네네. 그런 애니메이션을 하기 전에는 약간의 선입견이 있었어요. 시작하기 전에는. 네네. 그런데 시작하다 보니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예, 너무 엄청 넓은 그리고 깊은 세계가 거기에 있고. 사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안에 네. 독특한 세계관들이 많이 녹아 있잖아요. 그쵸. 현실과는 다른 현실에서 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판타지가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또 음악으로 표현하는 즐거움이 또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나 네. 그런 실상이랄까. 네네네. 예, 그런 음악하고는 전혀 다른 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자유롭고. 조금은 더 과감한 시도가 그렇죠. 쉽게 이루어지는. 예, 현실 세계가 아닌 그런 시도를 많이 할 수가 있기도 하고. 네네, 그렇군요. 자, 그래요. 사실 OST라든지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네.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음악을 작업하실 때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영상에 대한 어떤 네. 합이라든지 혹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음악이 그냥 살짝 뒤로 빠져주고 예. 이 부분에서는 감정선을 더 올려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실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 뭐 게임, 뭐 그 외에 OST 이런 거 작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가장 어려웠었던 작업이 뭐가 있었을까요? 어려운 것은 역시
그런 줄거리를 네. 서로 정확히 못 잡고 있을 때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아, 줄거리를 못 잡고 있다. 이게 어떤 줄거리라는 의미일까요? 것은 역시 가는 방향이라 할까. 음. 원작을 읽고 알고는 있는데 그 표현을 하는 제작진의 의도라 할까. 그것을 다른 해석을 하고 있을 때가 가끔 네. 있어요. 아, 서로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거네요. 그 목표는 같은데 그런 거기 지나가는 과정이 다르다 할까. 그럴 때도 가끔 있고. 그럼 어떻게 그 길을 좀 찾아가시나요? 많은 지도를 하고 가끔 싸움도 하면서. 회의가 정말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런 협업을 할 때는. 싸움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던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제작진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은 어떠냐. 그런 것으로서 점점 가까워지고. 근데 저의 결론은 역시 그럴 때 고민을 하면서 고집을 했던 음악보다는 서로 같이 협의를 한 후에 만들어진 음악이 반드시 좋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결과물이 반드시 좋다는. 회의를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서로 또 만족할 수 있다. 좀 그러면 한국 작업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물론 뭐 곡마다의 길이가 다르고 또 편곡 방법들이 다르면 또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좀 곡을 작업하실 때 어느 정도의 그 영역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1년간 계속되는 1년간 그 방영되는 TV 30분짜리 TV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시작할 때 120곡 위례가 와요. 이야, 120곡이요. 미지를. 이야. 120곡. 그래서 아예 정신이 없죠. 와, 이건 정말 120곡이면 1년 동안 방영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 전에 의뢰가 들어오나요? 그 짧을 때는 4개월, 3, 4개월 전. 아니요, 4개월, 3, 4개월 만에 어떻게 이걸 뭐 하루에 3곡씩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 우리 같이 그 3분, 4분짜리에 완성된 음악이라기보다는 미지인 거예요. 1분 반짜리 100곡이나. 아무튼 그 배경을 줄거리를 설명하는 음악이죠.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나 말이 적어도 되는 음악이기도 하고 많은 그런 장르라 할까 그 종류가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어떤 애니메이션에 일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애니메이션이에요. 한 말씀하신 것처럼 120곡 정도가 필요한 곡이라고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1년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이 곡을 작업할 때. 만약 시간은 좀 자유해요. 양방원 씨가 준비할 기간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마감이 다가올 때까지 안 할 것 같아요. 똑같군요. 역시 마감이 오기 전까지는 뮤지션은 그래요.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영감의 호수를 가득 채워놓는 시간들.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뭐 가득 채워놓고 필요할 때 이제 이 영감의 호수에서 영감을 퍼다 쓰는 것이죠. 맞죠. 마감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났다고 해도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군요. 자, 그래요. 양방원 씨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제주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꾸준히 뭐 해오던 공연이 페스티벌로 크기가 커졌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 우리 아버님 고향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역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한테 그 제주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어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각별한 점, 그러나 그 동경이라 할까 그런 것이 있어서 저는 39살 때 처음 제주도에 들었는데 그때 느낌 너무 좋아서 그렇군요. 아름답고 아버님께서 하시던 말씀 그대로구나. 그래서 프린스 오브 제주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곡은 양방원 씨의 어떤 판타지라든지 동경의 어떤 장소에 대한 음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때는 진짜 항상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곡이 프린스 오브 제주라는 곡인데 항상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의 풍경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프린스 오브 제주라는 곡만은 풍경이 나왔어요. 머릿속에요? 머릿속에. 옛날 당나국에 왕자가 등장하는데 왕자가 등장할 때의 나팔소리가 태평소로서 다이다 해서 그 후에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단 참고로 프린스는 제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그려졌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어떤 페스티벌이 또 첫 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참 의미가 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요. 제주 페스티벌까지 얘기를 좀 나눴고요. 제주를 사랑하는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음악을 사랑하고 좀 상당히 자연을 사랑하는 양방원 씨인데
또 다른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양방원 씨가 생각했을 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음악을 빼놓을 수 없죠, 당연히. 예. 그 외에 또 내가 사랑하고 있는 어떠한 무언가. 무언가. 네. 저는 만남 그리고 소통. 그렇군요. 예, 만남하고 소통. 그게 저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음악을 할 때도 그렇고. 네. 예를 들면 뮤지션들도 그렇고 좋은 뮤지션하고의 만남이라는 것은 많은 좀 자극을 받잖아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서 다음으로 이어갈 수가 있고 예. 그것으로서 20년간 해올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로서 얻는 영감들도 분명히 있으니. 예, 예. 자, 그래요. 양방원 씨와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라이브 한 곡을 더 들어볼까 합니다. 예. 다음 곡은 어떤 곡인지. 다음 한 곡은 엘렉트릭 피아노로서 예. 피아노 솔로만으로서 옥토버 has gone. 예. 10월은 좀 갔다. 네. 예, 그런 추억들이나 그런 가을의 그런 추억들을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양방원의 October has gone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양방원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October has gone. 네, 연주곡, 피아노 연주곡이었어요. 일렉트로닉 피아노 사운드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야, 정말 잘하시네요. 아니요. 아, 너무 아니에요. 어떡하죠? 제가 사실 연주곡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푸른밤을 진행을 하면서 연주곡들 몇 곡 틀었어요. 사실 많은 네. 곡들을 소개할 수는 없어서 왜냐하면 네. 이제 음악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듣기 편안한 그런 곡들을 선곡을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연주곡들을 자주 선곡을 할 수는 없는데 예. 사실 꼭 듣고 싶다. 이 곡은 진짜 소개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종종 들 때는 또 양방원 씨의 곡들을 가져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곡을 또 라이브로 예.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참 뜻깊다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좀 푸른밤에서 소개를 해드릴 때 네. 제가 좀 벽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연주곡도 이 예. 밤에 듣기에 너무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예, 양방원 씨 곡뿐만 아니라 그 외에 또 뉴에이지 혹은 또 연주곡들을 많이 발표하시는 아티스트 분들의 곡을 가져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연주를 하면서 아까 예. 네어 프론티어를 연주했을 때도 느꼈는데요. 네. 역시 이것도 만남인 것 같아요. 예, 이 프로를 통해서 네네. 정영 씨하고 만남일 수도 있고 네네. 그것으로서 얻는 영감이랄까 그 순시간의 영감이랄까 예. 그것으로서 당연히 연주가 달라질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죠. 음색도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그게 좋은 결과로서 좋게 나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피아노 연주를 오늘 보여주셨는데 피아노는 몇 살 때부터 연주하셨나요? 피아노는 6살 때부터 연주를 했는데 네. 너무 싫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죠. 남자가 피아노를 친다는 게 이게 무슨 짓이냐. 누가 처음에 좀 추천을 해줬나요? 예, 저는 5 형제 맞네요. 예. 그래서 가장 위에 계시는 누님이 열심히 피아노를 하셨어요. 그렇군요. 예,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서. 근데 혼자 피아노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혼자만 하면 뭔가 그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이 만내도 하고 싶어 한다고. 사실 피아노라는 악기 자체가 그래도 좀 시간도 많이 들리고 그쵸. 좀 소리 자체도 예. 좀 집에서 많이 울려 퍼지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좀 함께 너도 하라. 너도 했으면 좋겠다. 너는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를 시작하면 반드시 장래에 나한테 감사를 하겠다. 네. 어때요? 지금 어떻게 지금은 생각하세요? 감사하죠. 그때는-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도망가고 야구하러 가서 통만 치고. 어렸을 때는 또 그럼 활동적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아하셨군요. 좋았어요. 예, 집에 있는 것을 싫어했고 그러나 역시 그 중학 시절에 밴드나 밴드를 시작해서 그때는 기타를 치고 싶고. 그땐 기타 치셨군요. 예, 남자라면 역시 또 그렇잖아요. 프론트맨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반 쳐서 뒤에서 뭐해요? 그렇잖아요. 이해합니다. 그렇죠. 저는 베이스를 쳤었어요. 인기가 너무 없습니다. 베이스 기타는 인기가 너무 없어요. 아니 베이스 주자분 죄송해요. 제가 베이스를 쳐봤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이게 좀 얼마나 음악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요. 베이스 악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요, 근데 맞아요. 이제 공연을 올라섰을 때 그렇죠. 상당히 많은 눈길은 보컬과 기타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죠. 섭섭함이 있어요. 보는 사람 누구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또 그 음악적인 부분에서 빠지면 예. 얼마나 심심하고 바보 같은 음악이 됩니까? 베이스가 빠지면 거기에 또 육중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예. 자, 밴드 활동도 예. 중학교 때부터 예. 가셨고 예. 피아노보다 오히려 그런 락 음악이나 네. 팝 음악에 빠졌어요. 그때까지는 클래식만 했었는데 클래식이 안 좋다는 게 전혀 아니고 예. 일상시 접하는 그런 음악하고 다른 음악의 그 팝이나 그런 것에 접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역시 하고 싶다. 그간 좀 배웠던 어떤 클래식 음악을 또 예. 외에도 예. 다른 장르의 또 음악들이 주는 충격과 예. 신선함이 있으니까요. 예, 제가 락 음악이나 그런 것에 빠지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푸른밤 종일입니다. 더 라이브 양방원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간 또 음악을 어떻게 해오셨고 어떤 좀 환경에서 성장을 하셨는지도 살짝 들어봤는데요. 오랜 시간 음악을 하셨어요. 지금껏 걸어온 음악 인생 네. 한번 쭉 돌아봤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달라진 점, 네. 변화가 있었다. 네네네. 제가 가장 변했던 것은 역시 사포트를, 아티스트 분들의 사포트를 하면서 네. 프로듀싱을 하거나 그런 음악을 한 후에 솔로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시작했던 그 순간이 아주 크게 달라졌어요. 솔로 앨범이 발매가 되는 순간이었을까요? 그러면? 예. 그 준비를 하는 네네. 순간이랄까. 그때부터 좀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된다랄까. 그렇군요. 예. 사포트란 것은 노래나 아티스트 분들의
뒤에서 예. 그것을 사포트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뒤에서 도움을 주고 예, 또 예. 그 아티스트에게 맞는 음악이 무엇인지 예. 조금 더 고민을 하는 예, 예, 역할이 예. 될 수 그것도 있겠죠. 아주 훌륭한 일이고. 예, 예. 근데 과연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예, 무대 중심에서 맨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사람들이 그것을 관객분들이 그것을 들으러 오셨을 때는 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 예, 그런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순간이 역시 그게 바뀌었어요. 위치에 따라서 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또 다르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의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셨군요.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을 하실 예. 거잖아요. 해야죠.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음악을 하면서 네. 어느 부분? 실수는 많죠. 네, 많이 실수를 하고 무대 위에서 자버린 적도 있고. 자, 주무셨다고요? 네. 너무 피곤했었던 건가요? 아니, 그 아주 큰 아티스트 그 제가 사포트를 프로듀싱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북해도라고 아시죠? 예, 북해도. 예, 예. 북해도 북해도에서. 알리나에서 공연을 해서 그때 북해도가 너무 맛있는 곳이에요. 네네. 그래서 공연 전날에 좀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연주를 하는 코너가 맨 앞으로 가서 아코스틱으로서 제가 아코디언을 갖고 예, 예. 아코스틱 기타를 갖고 전체가 앞으로 나와서 하는데 시작이 저였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아티스트 분이 너무 이야기가 긴 거예요. 아, 멘트가 좀 길었어요. 멘트가 너무 길어서 예. 특근 연주에 좀 졸리기 시작했어요. 예. 졸리기 시작해서 아주 좀 조용하다고 생각해서 눈을 떴더니 온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시작이 노래를 시작해야 하는데 예, 예. 순간 살짝 졸아버렸군요. 그런 좀 엄청난 에피소드. 북해도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날 뭐 예. 게를 드셨나요? 뭘 드셨길래? 많이 먹었죠. 게가 맛있습니다. 북해도의 게가 맛있어요. 잘 아시네요. 예, 게가 맛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이 또 머릿속에 남아 계시는군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양방은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나도 저런 뮤지션이 되고 싶다 꿈꾸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친구분들에게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반드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포기를 하지 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혹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중요한 것은 가고 싶어 하는 목표 도달 좀 하고 자기가 지금 있는 현재 위치를 예. 파악을 해서 예, 그것을 인식을 해서 한 걸음씩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되 내가 갈 길 좀 더 구체적으로 예. 계획해라. 예, 예. 파악을 해서 자기 위치 그리고 가고 싶은 위치를 향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요.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꾸준히 움직여야 된다라는 예.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벌써 시간이 지나서 양광 씨를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예. 오늘 좀 어떠셨는지? 저는 저는 이 프로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요? 저는 종현 씨하고 여기 제작진 분들한테 좀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0주년 콘서트가 있다고 앞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번 더 어떤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 10월 18일에 네네. 베스트 음반 20주년을 기념하는 네네. 베스트 음반이 나오고 그 베스트 음반에다가 아까 연주를 했던 그런 네오 프론티아가 들어가고 네. 새로운 곡이 4곡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1월 3, 4, 5 저의 20주년 특별 기념 공연 유토피아라고 하는 타이틀인데요. 그게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열립니다. 그렇군요. 자, 콘서트에 게스트 분들도 나왔다고 하는데. 예. 11월 3일 날은 국가스텐의 하현우 씨, 네. 현우가 참여를 해주셔서 그리고 그 4일하고 5일은 하모니카 플레이어로서 전재덕 씨라고 계세요. 전재덕 씨. 엄청 좋아요. 엄청난 연주를 하시죠. 독보적인. 네, 그래서 가끔 우리 같이 연주를 하는데 전재덕 씨를 우리가 초대를 해서. 그렇군요. 또 멋진 합주가 있겠네요. 예. 전재덕 씨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하모니카 기자시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곡을 들으면서 양방원 씨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양방원과 요조가 함께한 포가든 서로우. 예, 이것은 아이언의 네. 주제가였습니다. 주제가로서 제가 만든 곡인데 요조 씨가 노래를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자, 이 곡을 듣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양방원 그리고 요조가 함께한 포가든 서로우. 예, 안녕히 가십시오, 양방원 씨.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cry for me. 숨겨진 사랑을 try to see. 부서진 내 맘을 운명이 날개짓에 흩어진 슬픈 조각들. 그리움에 그대 이름 불러봐도 바람만 메아리칠 뿐. 빛을 넘어 그대 귀에 속삭여도 눈물만 보이네. Don't sigh for me. 공허한 증오들 try to see. 잊혀진 기억들 어두운 가슴 속에 접어둔 웃음소리들. 그리움에 그대 이름 불러봐도 차가운 침묵뿐. 몰아치는 폭풍 속 거친 숨결. 서로를 베는 붉은 눈물. 타오르는 불꽃이 거쳐질 때 설레는 천사의 모습. 더 이상 보이지 않네. 몰아치는 폭풍 속 거친 숨결. 서로를 베는 붉은 눈물. 타오르는 불꽃이 거쳐질 때 슬프는 천사의 모습. 더 이상 보이지 않네. Please come to me. 세상의 끝으로 try to see. 맞닿은 우리.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같아.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나는 사진 찍는 일을 하고 있다.
오늘은 7살 때 처음 만나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한 24년 지기 친구의 웨딩 촬영을 하고 왔다. 그동안 가까운 지인들의 웨딩 촬영을 종종 해왔다. 하지만 입학과 졸업, 언제나 시작과 끝을 함께한 친구의 또 다른 시작을 내 손으로 담는다고 생각하니 평소답지 않게 떨리고 설렜다. 촬영 장소까지 왕복 5시간의 거리. 평소 같았으면 피곤에 취해 아무것도 못했겠지만 웬일인지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작업실에 돌아오자마자 오늘 찍은 사진을 다시 보는데 현장에서 볼 때보다 더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친구와 예비 신랑. 그 사진들을 보고 있으니 나도 자연스레 미소를 짓게 됐다. 그리고 덩달아 행복해졌다. 친구는 그 어느 때보다 오늘 가장 반짝였고 그 누구와 있을 때보다 오늘 가장 행복해 보였다. 갑자기 엄마 같은 마음에 순간 울컥했다. 꼬꼬마였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커버린 걸까? 언제 이렇게 커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게 된 걸까? 내가 사진 찍기 시작한 이유는 내 프레임에 담긴 누군가에게 오늘의 기억을 내일 떠올릴 수 있는 추억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였다. 소중한 내 친구 역시 오늘이 내일 또 모레 그리고 10년, 20년이 흐른 후까지 행복하게 떠올릴 수 있는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가을과 행복한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잘 어울렸던 오늘. A simple song plays in my memory. In the morning sun, I take you with me
8월 끝 오늘은 김혜정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에즈원의 라라라 러브송이었습니다. 예, 달콤한 사연 뒤에 또 달콤한 곡을 소개해드렸어요. 예, 오래된 친구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담아주는 추억. 이건 본인에게도 그리고 친구분에게도 뜻깊은 그런 일일 것 같아요. 사실 함께 자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참 나중에 내가 커서 업으로 삼은 어떠한 일이 상대방의 추억 속에 한 자리로 장식한다라는 것도 참 좀 울컥하는 일인데 친구분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사연자 분에게도 이런 뜻깊은 그리고 좀 역할이 바뀐 그런 상황이 나오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꼭 결혼뿐만이 아니더라도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어쨌든 결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사연자분의 사연자분도 행복하게 친구분을 도와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네요. 이선주님, 샤이니가 컴백하던 날이 전 상담자로 데뷔하는 날이었어요. 첫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엄청 떨렸었는데 저와 얘기를 나누고 한결 편안한 표정으로 상담실을 나가는 내담자의 표정을 보며 정말 행복했답니다. 앞으로 이 마음 잃지 않고 열심히 해나가고 싶어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그래요. 저희 샤이니가 정규 5집으로 컴백을 했던 그날이 또 선주 씨에게는 뜻깊은 상담을 첫 번째 했었던 그런 날이었군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힘이 돼주시길 바라겠고요. 상담자라는 일 자체가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무거운 일일 텐데 앞으로 또 잘 해내시길 그리고 그 무게를 잘 견뎌내시길 그리고 나의 무게와 상대방의 무게를 서로 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퍼즐 맞추기 게임 같은 거 보면 같은 세 개 퍼즐 딱 맞춰주면 3개 정도가 일자로 쫙 늘어서게 되면 평 하고 사라지잖아요. 무슨 팡류의 게임들이 거의 그렇죠. 근데 고민들이 그런 좀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고민 상담이라는 게 서로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고 내가 했었던 고민이 상대방에게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고민의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상담자로서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입장이 되긴 하겠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머릿속에 고민들도 정리가 되고 좀 배움을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시게 그리고 도움을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059님, 저는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분만실 실습을 했어요. 실습 첫날 분만을 실제로 볼 생각을 하니 떨리고 무섭고 궁금했었는데 준비 과정부터 수술실 정리까지 관찰하면서 정말 부모님께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산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산모와 보호자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같이 글썽거렸답니다. 지금은 모든 엄마들이 존경스러워 보여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간호학과 학생이시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을 눈앞에서 가까이서 경험할 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직업이 되시면 더 많은 공간에서 많은 분들의 이런 일을 지켜보시게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요. 항상 또 그 공간 안에서 치열하게 본인의 임무를 잘 수행하시고 또 그 순간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 그 공간에 함께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참 벅찬 일이고 조금은 무섭고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상당히 축하받고 성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조심스럽고 철저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막중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잘 배우시고 잘 준비하시고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5211님, 지난주에 남자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일주일째 서로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사소한 말다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다 정말 끝나는 건가 싶네요. 특히 이 시간만 되면 괜히 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연락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하고 있어요. 뭐라고 보내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뭐하냐? 저면 그럴 것 같은데. 예. 일주일 정도 지났으면 예,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야, 뭐하냐? 답장 오면 어디냐? 갈까? 그럴 것 같은데요.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저의 캐릭터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전화를, 사실 문자보다는 전화할 것 같은데, 전화해서 이 말투로 말할 것 같은데요. 연락하십시오. 예, 후회하지 마시고. 4271님, 저는 4살 딸을 둔 동양화 작가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잠시 쉬던 작업을 하려니 집중도 안 되고 힘드네요. 힘낼 수 있게 좋은 곡을 틀어주세요. 신청곡을 쓰고 싶은데 요즘 듣는 게 동요뿐이라 동요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동요도 보내주셔도 괜찮은데, 예, 또 이렇게 뭐 사연이 있는 곡이니까, 예. 동양화 작가 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마음이 좀 복잡하고 머리가 좀 적응을 못할 때는 잠시 쉬다가 다시 붓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그림을 그리거나 뭐 다른 음악 외에 다른 어떤 예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휴식에 있어서는 네, 라디오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쉴 때마다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623님, 며칠 전 가벼운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다행이지만 제가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원하고 치료받으면서 공부 시간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불안한데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사고가 나셨군요. 걱정이 되네요. 이게 사실 교통사고라는 게 후유증도 있을 수 있고 관리가 참 중요한 거라서, 입원을 하실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부상의 크기가 좀 큰 건데 관리 잘 하시고, 어느 부위가 다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좀 재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빼먹지 않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가고시를 준비 중이시라고 하면 사고 당하시고 이후에 좀 관리 자체가 조금 소홀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시험 준비하시느라. 물론 정신이 없으시고 좀 바쁘고 그러긴 하시겠지만 건강도 중요하니까 시간 할애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주변인들의 도움을 적극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날 챙겨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조금은 미안하더라도 그래도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떠한 시기니까, 그리고 건강도 놓칠 수 없으니 도움도 좀 적극적으로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래 2곡 듣겠습니다. 키스 어번의 Somewhere in My Car, 그리고 스팅의 The Night the Pugilist Learned How to Dance 듣겠습니다. Driving home tonight, catching all red lights. That's alright, cause I don't wanna be alone. There's nobody waiting there, cold and empty bed. Words I wished I'd said, come on the radio. Ooh. And I don't know why I do this to myself. Let's
I've been sleeping till noon in the same bedroom where I once held you, and it's breaking my heart. I should take down all those pictures from my wall. Promises we made won't fill this empty space. Ooh. And I don't know why I just can't let you go. Whoa, oh, oh. Ooh. I know you're never coming back, but in my mind we're somewhere in my car, and it's raining hard on the street like glow. You got your lips on mine, it's gasoline on fire. I never will forget. You grabbed my shirt and pulled it over my head, and your fingertips slide up and down my back, breathing hard, skimming up the glass. Give anything if I could bring you back. Oh, if I could bring you back. In my mind, somewhere in my car, and it's raining hard on the street like glow. You got your lips on mine, it's gasoline on fire. I never will forget. You grabbed my shirt and pulled it over my head, and your fingertips slide up and down my back, breathing hard, steaming up the glass. I'd give anything if I could bring you back.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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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n the streets around here, there was nobody tougher than me. I was quick with me fists and fast with me footwork, as you can plainly see. But while fighting was useful for getting your way among the toughs of the town, well, you could all swear there had to be something that was better than this. I was 15 years old and I'd never been kissed. Well, of course she'd ignore me. Her friends would all sneer at me bloody nose dripping and me cauliflower ear. For it's hard to convince in a romantic pose with a lovely black eye and a broken nose, where a girl is attracted to skills more refined than the pugilist's art. And so I inclined to take myself serious as a modern romancer, and I secretly learned all the moves of a dancer. You swing to the left, you swing to the right, keep your eyes on your partner, more or less like a fight. You just follow the rhythm, you keep to the beat. The important thing's never to look at your feet. Then a miracle happens, your mind's in a trance, though the strategy's subtle. Retreat in advance, it's all about attitude, all in your stance. Attention to detail, leaving nothing to chance, which explains how the pugilist finally learned how to dance. Well, I'd waltz with a broomstick, and if I was caught, I'd pretend I was sweeping or practicing sport. But I really had eyes for your mother, you see, wanting her to acknowledge this new version of me. But now everyone's watching, expecting I'll fail. But there's fire in me belly, there's wind in me sails. I knew it was risky, and I was taking a chance.
I couldn't retreat now. I had to advance, so I swing to the left, I swing to the right. Keep my eyes on me partner, like I wouldn't a fight. I just keep to the rhythm and follow the beat. The important thing's never to look at your feet. But a miracle's happened, and your mind's in a trance. They're all laughing and cheering and looking askance on the night that the pugilist finally learned how to dance. It's a 3-minute round, and you're back in your corner. You're licking your wounds just like little Jack Horner. Don't let your guard down. Try a jab with your right, or you're losing on points by the end of the night. Then a miracle happens, and everyone's screaming. You're pinching yourself, just in case you're still dreaming. You've taken the initiative, you've taken your chance. It's the night when this pugilist finally learned how to dance. In a bout where the strategist's bridges were burnt, where it seemed that his fortune had suddenly turned. 'Twas the night that the scrapper was suddenly dapper, and this poor fellow's heart was still going like the clappers. The night that the pugilist finally learned how to dance.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김우주의 사랑해입니다. 2010년 발매된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김우주 씨는 주로 일본에서 활동해온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사랑해, 이 곡은 발매 당시에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목처럼 가사에도 사랑해 이 단어가 무려 20번도 넘게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단내가 폴폴 나는 그런 곡입니다. 특히 고백을 앞둔 남자분들이 선호할 것 같은 노래인데요. 금요일 밤이니 좀 달게 마무리해도 되겠죠. 그럼 오늘 끝곡으로 김우주의 사랑해 함께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정말 꿈인 줄 알았죠. 그대 내 눈을 봐요. 사랑스러운 그대. 가슴이 뛰어서 숨이 막혀서 그냥 웃죠.